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지원입니다.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질 밀양시장 보궐선거에서는 3명의 후보가 일꾼을 자처하며 3파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살기 좋은 밀양을 만들 후보가 누구인지 오늘 토론회를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밀양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주옥 후보 나오셨습니다. 이주옥 반갑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김병태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7번 김병태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안병구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병구 후보입니다. 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으며 토론 의제는 밀양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들의 출마 인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이주옥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발언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내 편이 되는 엄마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주옥입니다. 저는 밀양시의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중앙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민생을 위한 실질적 정책 전략을 기획하고 고민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았습니다. 밀양시에서 태어나고 밀양에서 자랐고 자녀들도 밀양에서 길러냈으며 현재 손주도 밀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밀양시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밀양시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보기 좋은 타이틀만 있는 그런 정책들이 아닌 균형 있는 정책들을 통해 진정성 있고 진짜 밀양 시민들을 삶에 있어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정책들이 저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방안이 전혀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불분명한 공약 대신 경험과 체감으로 오래도록 치밀하게 준비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엄마는 강하지 않습니까? 엄마의 가계부는 수많은 고민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과 함께 밀양시 가계부를 쓰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실속 있는 정책, 체감할 수 있는 시정 운영으로 밀양의 봄을 만들겠습니다. 밀양시장 보궐선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주옥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인 발언 시간을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무소속 김병태 후보의 출마 인사를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무소속 밀양시장 후보 기호 7번 김병태입니다. 현재 밀양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거센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바로 세우고 줄고 있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며 행복한 밀양, 살기 좋은 밀양을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행정에서 탈피하고 혁신적인 역량으로 우리 밀양을 새롭게 바꿔달라는 민심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저 김병태는 밀양에서 태어나 밀양에서 4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밀양의 지킴이로서 누구보다도 밀양을 사랑하고 아껴왔으며 밀양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였습니다. 밀양에서의 오랜 공직 생활로 밀양의 구석구석을 경험하게 되면서 밀양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이렇게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밀양의 실현 변화와 미래를 위해 몸바쳐 일하고자 금번 밀양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밀양을 밀양답게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시장인 시대입니다. 저 김병태는 시민을 위해 온몸을 던져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안병구 후보 출마 인사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밀양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밀양시장 후보 안병구입니다.
내실이 강한 도시 밀양, 작지만 강한 도시 밀양,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밀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밀양을 영남의 핵심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밀양에서 태어나서 밀양 시민들과 부대끼면서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밀양 시민들의 밀양 시장직에 대한 바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은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인구 10만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과 능력, 인맥으로 인구 감소 등 밀양이 가진 현안을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소통시장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중앙부처, 경상남도와 원활한 협력으로 밀양을 발전시킬 책임자는 저 안병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밀양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출마 인사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제시되는 주제에 후보의 입장과 정책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공통질문 의제는 지방소멸 대응 인구 감소 대책입니다. 1990년 15만 명이던 밀양 인구는 향후 10만 명 방어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4대 특구,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도 해법이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후보께서 시장이 되시면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밀양에 어떤 정책을 펴시겠습니까? 먼저 김병태 후보께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기호 7번 김병태입니다. 밀양시의 인구 감소와 소멸에 대한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지역 인구의 유입이 되겠습니다. 타지역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조성 중인 나노 국가 산단과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 300인 이상의 우량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딸기, 깻잎, 대추, 사과 등 농산물 브랜드 연구소를 설치하여 기농, 기촌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밀양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일이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밀양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문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기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 돌보 사업 등을 확대하며 출생자 1인에 대하여 20세까지 1억 원의 출생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근 시군과의 지역 통합입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인근 시군과의 통합을 통하여 지역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인구 문제 및 지역 소멸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안병구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기호 2번 안병구 후보입니다. 한때 25만이 넘던 밀양시 인구가 이제 10만을 지키기도 힘든 상황이 된 것에 대하여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밀양시가 가진 강점을 살려서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나 관계 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돌봄과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아이들과 부모들이 돌아오게 만들겠습니다. 떠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기업에 대한 지원책 강화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밀양시의 강점인 농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좋은 기농기촌 환경을 조성하여 농촌 인구를 확 늘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축제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밀양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는 물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뛰어난 스포츠 환경과 인맥을 활용하여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를 산업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시다발적인 인구 증가 정책으로 밀양시의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게 하고 도시의 융통성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주옥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이주옥입니다. 2024년 2월에 밀양시 전체 인구수가 10만 1,80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00여 명이 인구가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이 우리 저출산 물론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서 하루에 태어나는 아이가 한 명꼴이 안 됩니다. 0.9명입니다. 사망자가 3.3명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큰 게 전출하는 사람입니다. 밀양시 평균 나이가 2023년 1월 기준 51.9세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31.6% 초고령화 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양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대표적인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출하는 사람들이 어떤 세대냐 하면 핵심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20대에서 40대. 그 사람들이 밀양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조건에 맞도록 데이터를 알아서 지역 세입에 충당하는 재정적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안 나가게끔, 밖으로 안 나가게끔 해야 하는 게 일입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전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자질을 검증하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6분 동안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되 질문과 답변이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답변 시간도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질에 국한해서 2명의 후보에게 고루 질문을 해주시고요. 인신공격성 비방은 부디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안병구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해 주시죠. 예, 저는 두 후보님께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리더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은 리더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직의 리더는 우선 도덕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소통과 통합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혁신적인 마인드, 통찰력, 추진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밀양시장으로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중앙정부 경상남도와의 원활한 협조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농식품 수출 가공 클러스터 사업은 소속한 기간 내에 사업 지역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조 후보님, 본인의 도덕성과 추진력에 대하여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의원을 역임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쌓았고 2014년도에 더불어민주당 밀양창녕지역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추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든든한 엄마시장 그 타이틀만큼이나 포용력과 추진력을 함께 갖추어져 있으므로 시장으로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김병태 후보님, 본인의 도덕성과 추진력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7번 김병태입니다. 저는 이미 2년 전에 밀양시장 후보로서 선거를 한번 치렀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저에 대한 도덕성과 모든 것이 시민들한테 검증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추진적 문제는 저는 40년간의 행정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통한다면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밀양시의 굵직한 큰 사업들, 프로젝트 사업들을 제가 함께 공유하면서 시장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시민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 나름 시민들께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밀양시의 여러 단체에서도 단체와 정부 여러 기관에서 나름 통찰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공기업 감사로서 조직의 통합 능력을 발휘하고 공기업의 예산 절감과 감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4대강 사업이나 국가 산단을 개발하는 공기업인 한국수자공사의 감사로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상대적으로 중앙정부, 경상남도와 원활한 관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후보님들께서는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으시면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 성과까지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병태 후보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7번 김병태 후보입니다. 저는 현장에 계실 때의 사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노 다리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동에서 그 부흥로로 연결되는 나노 다리는 8.15 시장 전에 우리 그 시장님 계실 때 충효 다리로 계획이 된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 공사가 사업이 시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그 사업이 무산이 되어 있었던 것을 2017년도 제가 기획감사 담당한 시절이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 담당한 시절에 그 다리를 국가 나노 산단과 연계한 나노 다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당시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을 추진해서 430억이라는 큰 예산으로 그 다리를 지금 준공하게 된 사례가 있고, 두 번째로 무안면에 가면은 나노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무안 실고가 점점 이렇게 밀양에서 학교가 줄어들면서 이 학교를 되살리기 위해서 나노 마이스터고 유치를 위해서 제가 기획감사 담당한 시절에 활동을 했습니다. 국가 나노 산단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기능의 인력을 수급하는 나노 마이스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하에 교육부가 산자부를 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해서 제가 나노 마이스터고를 우리 지원과 함께 또 시장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유치를 해서 지금 이주호 후보님한테 답변 기회를 좀 주시죠. 예, 답변하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이주호 후보님. 제가 시의원 시절에 경남 공공산후조리원을 5분 발언으로 해서 밀양의 제일병원 안에 지어졌습니다. 저 출산 지역에 관계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엄청 필요한 그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예, 준비된 시간이 모두 또 종료가 되었습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좀 룰을 안내를 해드리면 세 분이라서 답변 시간들을 최소 30초 정도는 보장할 수 있게 그 시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주호 후보께 자질검증 주도권 6분 드립니다. 네, 안병구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밀양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책임 있는 정치 엄청 강조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지역에는 공천을 내지 않겠다 하셨는데 공천을 받으셨습니다. 국민의힘 밀양시 공천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 우리 당 소속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장 또 도의원, 시의원까지 현직을 그만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당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공천 문제는 공천을 한다 만다 하는 문제는 공천을 받은 제 입장에서
후보자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당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월가불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 우리 민주당 쪽에서도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부산시장 이런 분들 이제 뭐 잘못되고 난 이후에 뭐 공천을 하신 바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생각하면 크게 뭐 국민의힘을 나무랄 처지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가지시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사는 없었습니까? 지금은 법적으로 그런 절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상황에서 제가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불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천 여부는 제가 결정권을 가지고 한 어떤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무소속 7번 그 김병태 후보님은 제가 시의원 시절에 그 행정국장을 지냈었기 때문에 제가 뭐 검증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시간이 좀 남았는데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기서 종료하시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병태 후보께서 두 후보의 자질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호7번 김병태 후보입니다. 그 안병구 후보님과 주시면께 거의 비슷한 질문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병구 후보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병구 후보님께서는 검찰 출신 변호사로서 수년간 법률 전문가로서 지금 현재 밀양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사실은 행정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40년의 행정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과연 우리 안병구 후보님께서 법률 전문가로서 우리 행정, 그 밀양시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수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행정의 역할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걱정이 조금 앞섭니다. 그래서 밀양시장으로서의 어떤 그 추진력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 변호사를 하시면서 아마 많은 그 사건의 수임을 아마 받아서 진행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뭐 성소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혹여 우리 안병구 후보님께서 지금까지 변호사 수행을 하시면서 혹시 사건을 패소율이 내가 수임받아서 패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할 수 있으면 말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로서 이제 행정 경험이라든지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밀양시장은 조직의 리더입니다. 행정 어떤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리더로서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 뭐 선거 공보 보면 아시지만은 깨끗하고 또 수자원공사라는 기관과 또 밀양시의 각종 단체 또 밀양시 각종 위원을 통해서 나름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추진력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당군의 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이라든지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공기업 감사로서 결재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뭐 그 추진력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 사건 수임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변호사가 총 사건의 성소율이 얼마인지 패소율이 얼마인지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질문이시고 아무튼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성소율이 높았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이주 후보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후보께서는 사실 밀양 전 시의회 의원으로서 약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사실 했습니다. 저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을 갖고는 사실 행정의 어떤 수장이 되어서 밀양시를 운영하는 데는 저 개인적으로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장으로서 된다면은 어떤 역할을 갖고 일을 할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4년간 의정 생활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시민의 대표자로서 많은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12명, 더불어민주당 저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시정을 제대로 행정을 발휘를 못했습니다. 다 반대를 하니까. 근데 지금 제가 시장이 되고자 하는 것은 엄마 시장으로서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실속 있는 정말 정책을 펼쳐서 시민들의 체감하는 행복도가 높아지는 걸 저는 원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투명하게 그 행정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시민이 알아야 관심을 가져야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생각이 바뀌어야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야 밀양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시장이 되어서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장을 만들어 시민이 함께 하는 시장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안병구 후보님께 아주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구 후보님께서는 검사 시절에 어디서 근무를 하셨으며 검사 생활 복무기간은 몇 년이 되는지 말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초임 발령은 지금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 서부지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밀양지청, 그 다음 대구지검에 근무를 했고요. 총 근무기간은 92년 3월부터 95년 10월까지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밀양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밀양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검증에 앞서서 후보들의 주요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주옥 후보께 1분 드립니다. 저는 먼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창업 지원기금 200억 조성 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약의 내용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지원자들의 지역적 한계를 두지 않고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더욱 다양한 분야의 사업과 창업 등의 아이템 유치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나아가 궁극적으로 밀양시 핵심 생산 기능 인구 유입과 밀양시 관광 인프라 형성을 위한 기반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밀양시에서 이런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대도시 대중교통 매체 광고, SNS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후 일정 기간 창업 계획서 및 지원서를 받아서 밀양시 경제 활성화와 해충길 관광로 형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후보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병태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기호 7번 김병태입니다. 주요 공약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실을 설치하여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아픈 마음과 불만을 해소하는 이민실 설치를 운영하겠습니다. 나는 국가 산단의 친환경 전기 및 수소 전기차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농촌 일선 부족의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연구소를 설치하여 농산물의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공동묘지를 공원화하고 공설 화장장을 이전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처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밀양강 문화관광 사업으로 단연층과 산내 동강을 연결하는 관광비들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안병구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죠. 예, 기호 2번 안병구 후보입니다. 저는 밀양시 현안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공약을 하였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으로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돌봄과 교육은 밀양시 생존의 기본이라는 신념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어린이들에게 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농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으로 밀양을 전국 최고의 농업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 우대 정책으로 문화예술의 도시 위상을 되찾겠습니다. 경로당 급식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꼼꼼한 복지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각종 스포츠의 전국대회, 전지훈련 유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공약 들어보셨고요. 이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할 차례입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 시간이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답변 시간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공약에 국한해서 2명의 후보에게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후보부터 7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네, 지금 안병구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밀양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다시 떠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참 밀양은 천만 도시에 둘러싸인 어떤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천만 도시에서 밀양으로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를 봐도 한 5년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천여 명이 지금 귀농귀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6천여 명이 귀농귀촌을 했는데 인구는 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결국은 떠난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보면은 귀농귀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귀농귀촌인들과 정착민들이 잘 좀 융화할 수 있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저는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약간의 금전을 지급한다든지 또 쓰레기 봉투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밀양시뿐만 아니고 85개 밀양시를 합쳐서 지금 정부에서 1조 원이라는 지원을 귀농자들, 그러니까 인구 유입에 의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좋은 어떤 정책이 밀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귀농귀촌의 데이터를 보면 뭐가 떠나게 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마도 의료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데가 많은데 또 응급시설이 부족하고 상급병원이 없다 보니까 그게 제일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안병구 후보님께서는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구체적인 그런 걸 잘 살펴서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또 할까요? 제가 답변할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우리 김병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지금 화장장 이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의원일 때도 그 화장장 이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엄청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화장장은 정말 얻어 시민들이 이야기하기로 해모 시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이 사업을 중단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의
공설 화장장은 시내 거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에 그로 인해서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밀양시 화장장이 지금 현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 1980년도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40년이 넘은 지금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노화 시설로서 이전하기나 신축하지 않으면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는 그런 화장장입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화장장을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이나 재축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이전하지 않으면 되는데 밀양에는 다행히 이 국공유 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국공유 재산을 이용해서 화장장 이전을 추진하면 될 것 같고 또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행정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밀양시의 관련 우리 그 지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을 이전하려면은 그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은 지역 주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화장장 지원 조례에 화장장 이전했다는 그 지역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해가 왔는데도 아직은 그것이 밀양시가 개정되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 것이 사전에 준비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지역 공론화된다면은 밀양시의 공설 화장장 이전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에 따른 또 비용은 화장장은 국가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은 화장장 이전 사업은 반드시 시행될 것으로 보고 또한 제가 그 부서에 2년, 3년간 근무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이전할 수 있는가를 저는 이미 제가 다 알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호 후보님 지금 상대 후보의 공약 검증을 위한 주도권 토론 시간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죠. 그러면 안병구 후보님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 읍면동 전체 도시가스, 그러니까 지금은 상남, 하남 우선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가 그 매다당 얼마 들어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매다당 얼마가 들어간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지금 계산한 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가곡동에서 에림으로 건너가려 그러면은 약 지금 한 7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좀 무리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에 지금 그 허가 문제에 막혀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사포 쪽에서 지금 그 우리 상남면 에림 쪽으로 지금 터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터널을 활용해서 만약에 가스관이 묻히게 되면은 전체 예산이 한 1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터널을 통해서 지금 그 가스관을 묻는 건 또 국토부에서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터널이 뚫리면은 이제 우리 마암산 앞으로 가는 그 국도가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도를 활용해서 가면은 한 35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답변 타당성 있는 제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도시가스는 엄청 어렵습니다. 매다당 100만 원이 듭니다. 지금은 더 그 물가가 올라서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예, 후보님, 저희가 그 7분의 시간이 또 종료가 되어 가지고요. 네네. 예, 이번에는 김병태 후보 공약 검증 시작하시죠. 예, 기호 7번 김명태입니다. 먼저 이주호 후보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호 후보님께서는 오늘 공약 사업에서도 청년 창업지원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지난 3월 27일 그 헬로 TV 뉴스의 공약으로 아마 청년 창업지원기금을 20억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청년을 유입하겠죠. 창업지원도 기금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농민을 위한 그 밀양시 농어촌 발전 기금이라는 거 아마 있습니다. 아마 시연을 하시기 때문에 이 목적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참 후보자님께서 이혼할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기획감사 담당한 시절인데 제가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기금을 어느 정도의 농어촌 발전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제가 시의회에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 금액이
대충 얼마 되는지 기억하고 계시는지? 아,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밀양시에서는 농촌 발전 기금을 22조를 아마 그 조성하는데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1년에 밀양시가 막 10억에서 20억 이렇게 하더라도 한 200억을 조성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기간이 지금 흐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우리 이조 후보님께서 20억을 어떤 방법으로 빠르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회에 가서 이거는 200억 조성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도 있고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왜 청년 창업 기금이 필요하냐 하면 인구가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정말 생활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20대부터 40대가 밀양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게 저는 청년 창업 지원 기금 200억 조성이라고 제가 공약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가 주어져야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한정적이지 않고 밀양 시민, 밀양 청년에 대한 한정이 아니고 전국 청년이 다 들어와서 좋은 아이템으로 상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밀양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근간이 되어서 그래서 저는 청년 창업 지원 기금이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병구 후보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날 국제 뉴스에 보면은 예비 후보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노후화된 학교 시설 및 학습 환경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을 2배 이상 확대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밀양시가 올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프리테이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년도 시설을 기준해서 얼마 이하로 하야한다 이렇게 법으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후보님께서 아신다면은 올해의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예산과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리테이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뭐 조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거기 뭐 공약으로 할 때는 꼭 이제 교육뿐만 아니고 이제 돌봄 아마 보육까지 포함된 아마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보니까 이제 교육 지원 예산이 지금 예산 편성된 게 한 90여억 원이 편성돼 있고요. 또 전체 어쨌든 뭐 교육 항목에 어쨌든 예산은 한 157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돌봄이나 교육은 어쨌든 밀양 생존의 기본이다. 이게 안 되면 젊은이들을 우리가 불러들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고쳐서라도 반드시 예산을 지금보다는 대폭 증액시키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분야를 확인해 봐야 하면은 밀양시 이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은 교육기관에 밀양시가 자치단체의 어떤 교육기관에 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시설을 기준했을 때 10%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획감사관 시절에 9.9% 정도의 어떤 지원을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앞으로 뭐 부모님께서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신다니까 이런 부분도 아시면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충분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우리 밀양 시민의 어떤 교육에
질 개선에 아마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답변할까요?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자, 마치겠습니다. 예. 네, 바로 안병구 후보께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검증 시작하시죠. 예. 저는 먼저 이주옥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공약 중에서 밀양형 농업인 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네. 있죠. 예. 저도 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네네. 지난해 농업인들은 너무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네. 시설 하우스 농가는 비가 너무 자주 와서 일조량이 부족했고 또 과수 농가들은 봄 냉해로 착화가 불안정해서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농민들께서 무척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 밀양시 농업인 수당을 공약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에게 구호선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밀양을 전국 최고의 농업 특구로 만들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지난해 경상남도 농업인 수당으로 우리 밀양시 지역 농업인들에게 얼마나 지원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제가 숫자를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이제 농업인 한 2만 명 전후가 되더라고 보니까요. 이제 30만 원씩 지급해서 학기 한 60억 정도가 지원됐는데 이 중에 이제 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제 일부는 또 우리 이제 밀양 시비가 좀 많습니다. 아무튼 저는 경상남도 이제 농업인 수당과는 별도로 30만 원 정도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다가 이렇게 추가 지원도 물론 당연히 해볼 생각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경남지사께서 이런 우리 밀양 지역의 어쨌든 농업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시려고 며칠 전에 이제 밀양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지역 사정을 좀 말씀드리고 지원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30만 원을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되면 전액을 밀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밀양의 소상공인도 살리는 이런 이중 효과를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 후보자님께서는 얼마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농민의 가장 고민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입니다. 수확이 풍년으로 과잉이 되면 농산물 판로에 애를 먹거나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경제적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고질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완벽하게 컨트롤을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기후변화로 농산물 수확량이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먼저 매년 일정한 양의 농산물 중 특히 판로 진출이 어려운 농산물을 선별 시 하품을 시의 예산으로 사들여서 그걸 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형식의 어떤 그 가공업체를 하게 되면 경제적 효과도 나오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선순환 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되지 돈을 우리가 지불하고 좀 더 준다고 해서 농민들이 편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게 가장 기본적으로 근간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서 시장이 되시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시장이 된다면 근본적인데 최대한 그 생각을 치우쳐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농업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하는데요. 제가 드린 질문은 이제 후보님께서 농업인 수당을 신설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셔서 네, 제가 그걸 물어본 대답하겠습니다. 거고 그래서 혹시 하시면 얼마 정도를 지급하시겠느냐 이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지금 우리 그 농업발전기금이 제때도 있었는데 그때 농업발전기금을 부자들이 그 담보가 없으면 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해서 돈놀이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농업발전기금이 수임체가
적합하지 않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농업발전기금에 관한 그 돈은 돈의 가치를 두어서 최대한 그 농민들에게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 지급하겠다 농업 네, 수당을 이건 아직 네네. 확정하신 건 아니네 그러니까. 네, 시장이 된다면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같이 네. 의논해가지고 다각적으로 예, 하겠습니다. 예. 다음 김병태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후보님 공약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저희 공약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깨끗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기숙사나 노후 숙박 시설, 지금 초동에 있는 시설 혹시 아시죠? 네. 예, 그런 시설들 활용하고 또 지금 그 예림 초등학교에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 어떤 숙소 건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근로자를 고용할 때부터 이렇게 근로자가 이제 고용 계획이 종료될 때까지 떠날 때까지 지금 필요한 행정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이런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농민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좀 감해 줘서 그 부족한 인력난을 또 해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농가에 큰 도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후보님께서는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남영구 후보님에 대한 그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단지 이제 그 추진한 방법상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숙소에 대한 그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어떤 시설을 지으면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은 많은 그 빈집이라든지 또 우리가 집은 깨끗하지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우리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필요한 전문가를 고용해서 제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후보 간 공약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과연 어느 후보가 더 현실적이고 치밀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셨기를 바라면서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공통 질문이 준비돼 있습니다. 의제는 나노산단 발전 전략과 기업 유치 방안입니다. 밀양 경제의 중심추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미래형 산업단지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산업단지 고도화와 전략산업 육성이 시급한데요. 나노산단 발전 전략과 기업 유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죠. 김병태 후보부터 2분의 발언 시간 드립니다. 예, 기호 7번 김병태입니다. 현재 밀양시의 그 나노산단의 발전 전략과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은 나노산단의 올해 2월말 현재 그 부지 분양은 10개 기업에 약 한 29% 정도가 분양이 되었고 미분양이 71%가 됩니다. 현재 1개업체는 입주 운영 중에 있고 1개업체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분양이 되지 않는 사유를 생각해 보면은 타 지역보다 우리 밀양시의 나노산단이 분양가가 좀 비싸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미분양 부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분양이나 장기 임대 등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은 시공업체의 어떤 그 운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실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준공 후 3년 이후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밀양시가 50%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밀양시가 매입이 된다면은 밀양시가 매입한 부지를 장기 분양 및 임대 등의 입주 조건을 만들어서 정말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 산업단지 영대에 맞는 친환경 전기 및 수사 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전기 및 수사의 선두 기업은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입니다. 울산과 밀양은 울산 함양 고속도로를 이용할 시 1시간 이내에 거리에 있으며 김해 상단
창원 상단, 양산단을 또 유사한 거리에 있으므로 완전체 업체로서는 물류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거리 아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이와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우리 밀양시에 유치가 되고 산단에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안병구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금년 12월 완공 예정인 나노 산단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29% 정도를 하셨는데 47% 정도 분양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밀양시에서 그 내용은 밀양시에서 예. 제가 정부 공개 청구에 의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예. 그러면 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47%도 부족한데 29%밖에 안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60% 이상 분양이 되지 않으면 2단계 산단 추진도 어렵고 또 정부가 추진하는 지금 기회발전 특구가 있습니다. 그 지정도 불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분양 시기와 분양률에 따라서 아까 우리 김병태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또 밀양시가 책임을 떠안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산단 이름을 나노로 붙였지만 나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은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기업이 나노 융합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나노 국가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의 업종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사실 첨단 기업만 유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많은 밀양 시민들은 타이어 회사라 또 맥주 회사를 밀양에 유치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떠나보낸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지금 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양라면과 같이 어떤 기업이든 유치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농식품 수출 가공 클러스터 연관 기업이라든지 물류기업과 앵커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규제를 확 풀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융자금이나 보조금 확대와 분양가를 낮추는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개인적인 인맥까지 총동원하여 나노산단의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주옥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두 후보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안 중 하나도 물류 관련 기업 유치이긴 하지만 저는 대형 이커머스 즉 야채, 과일 등과 같은 프레시 제품, 새벽 배송이 가능한 마켓클리, 쿠팡 등의 업체 물류센터를 유치하는 것에 힘쓰고자 합니다. 얼마 전 마켓클리가 경주시 포항시의 물류센터를 확보했고 쿠팡 역시 성주시 특산물 성주 참외 새벽 배송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밀양시 역시 대형 이커머스와 밀양 대표 특산물 딸기나 깻잎이나 고추 등의 상품과 새벽 배송 협약을 체결해서 물류센터를 입주시킬 수 있다면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 효과로 지역 농민뿐만 아니라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경과 영남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로서 지역적 강점과 입지적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각 기업의 물류센터 확보 지역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많은 이커머스 업체가 현재 물류센터 확보 전쟁에 있습니다. 물류센터 확보는 기업 입장에서 초도 비용이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밀양시 나노산단에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발언 마치셨습니까? 네. 예.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후보들의 지지 당부를 듣겠습니다. 먼저 안병구 후보. 예, 밀양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저는 오랜 기간 밀양 시민과 소통해 왔습니다. 밀양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지역과 국가기관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밀양시가 가진 문제, 특히 인구 감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과 교육에 대한 예산을 대폭 정액하여 아이와 부모 걱정 확 들어주겠습니다. 규제개혁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좋은 기업을 확실하게 유치하겠습니다. 밀양시가 가진 특화된 자원인 농업, 관광, 문화예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사람이 돌아오는 밀양을 만들겠습니다. 밀양시정을 확실하고 시원하게 이끌어 나갈 준비된 후보 안병구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주옥 후보의 지지 당부 이어서 듣겠습니다. 미래의 정치는 지방자치가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장을 만들어서 시민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열린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밀양의 생각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밀양시가 바뀌는 그런 과정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 손에 보입니까? 좀 카메라를 좀 당겨 주십시오. 누군가는 왕이 되고자 이 손바닥에 서왔지만 저는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더불어민주당 엄마시장 후보 이주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병태 후보 지지 당부 해주시죠. 밀양 시민 여러분, TV 토론을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우리 밀양시는 많이 변해야 합니다. 밀양시 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경험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경험하면 바로 김병태입니다. 풍관 40년의 행정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됩니다. 정말 밀양을 밀양답게 만들겠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밀양은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시정에 맞는 물의를 일으키고 사고의 섬을 시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를 바로 채워야 합니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김병태 저뿐입니다. 무소속 밀양시장 후보 7번 김병태를 반드시 선택하여 주십시오. 네, 새 후보 긴 시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7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한 밀양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종이에 불과한 투표용지 한 장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와 마음으로 밀양의 살림살이를 꾸려갈 후보가 과연 누구인지 끝까지 지켜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그리고 KBS 뉴스 경남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밀양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밀양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